70세, 흔히들 인생 이막이라고들 말합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일도 그만두고 이제 좀 내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주변 사람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합니다. 본인은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삶이 더 불안해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선택 말이죠. 가장 무서운 건 이 실수들이 대부분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본 말,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노년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그러나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남은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스스로 존중받는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지쳤을까? 첫째, 은퇴 후에도 돈 걱정에서 못 벗어나는 습관. 70세가 넘어도 여전히 돈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말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습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은퇴했지만 사고방식은 퇴직 전 그대로. 은퇴 이전에는 수입이 일정했습니다. 월급, 보너스, 사업 수입 등 어떤 식으로든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왔고 그에 맞춰 소비 습관도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다릅니다. 더 이상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일부 퇴직금이 있을 뿐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 습관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외식을 예전처럼 자주 하려 하고 명절에는 예전처럼 큰 돈을 써야 할 것 같고 자식이나 손주에겐 체면상 큰 지출을 감당하고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며 돈 걱정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2. 돈 걱정이 두려움을 만든다. 은퇴 후의 돈 걱정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 걱정이 삶 전체를 위축시키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자식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병원비라도 갑자기 생기면 어쩌지? 돈 없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이런 두려움은 행동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배우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결국 고립되고 침묵하게 되는 노년으로 이어집니다. 3. 돈 걱정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다뤄야 한다. 70대 이후에도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돈 걱정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연금, 생활비, 예기치 못한 지출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돈을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한 달 예산을 짜고 지출을 기록하며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지출 태도를 갖추고 이런 사람들은 불안보다 통제를 선택합니다. 내가 내 돈을 알고 있다는 감각만으로도 걱정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4. 돈 걱정이 커지는 원인 3가지. 정확히 얼마나 쓰는지 모른다. 대략 이 정도, 느낌상 이만큼. 하지만 지출은 세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체면 소비를 끊지 못한다. 자식 앞, 친구 앞, 이웃 앞에서 괜히 커 보이고 싶어 하는 습관. 체면은 남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결국 나만 힘듭니다. 미래를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이 돈으론 못 버텨. 언제 아플지 몰라. 문제는 그 생각이 현재의 지출 결정까지 위축시킵니다. 5. 돈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법. 한 달 생활비 고정하기. 소비를 일정 수준에서 통제만 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상 지출 시뮬레이션 해보기. 3개월치 지출 기록을 적어보고 향후 1년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세요. 쓰지 않는 돈을 분리해 두기.
정기적으로 쓰는 돈과 예상치 못한 돈비상금, 병원비은 분리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자식과 돈 이야기 정리하기. 내가 너 도와주지 못해도 미안해하지 마라. 이 한마디가 부모 마이너스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6. 소비를 멈추는 게 해답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아끼면 된다. 나중엔 돈 쓸 일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전략은 심리적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안 써서 걱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데 정확하게 쓰고 낭비만 줄이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루 5,000원이라도 의미 있게 쓰고 내가 나를 챙기고 불필요한 경조사비를 줄이며 체면보다 감정과 안정에 집중할수록 돈은 줄지 않으면서도 삶은 훨씬 여유롭고 품위 있게 바뀌게 됩니다. 첫째 실수 정리. 70대의 가장 흔한 실수는 은퇴했는데도 돈을 예전처럼 다루는 습관입니다. 수입은 없어졌는데 지출 습관은 그대로고 불안은 커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패턴. 이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인식부터 바꿔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불안보다 통제, 체면보다 현실, 소비보다 계획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바로 70대의 돈 걱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관계를 유지하려다 스스로를 잃는 선택. 나이 들어서 외로우면 안 돼. 사람은 끈을 놓으면 안 된다. 혼자 되면 죽는다더라. 많은 70대가 인간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희생하고 조율하고 억지로 맞추는 실수를 합니다. 겉으론 좋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속은 점점 상해갑니다. 나를 지키지 못한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1. 관계 유지가 곧 존재 유지처럼 느껴질 때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빠르게 바뀌는 건 소속감의 상실입니다. 직장이라는 소속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이제 남은 건 관계뿐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한 친구에게도 먼저 연락하고 귀찮은 모임에도 억지로 가고 말도 안 되는 부탁도 거절 못하고 자식, 친척, 이웃과의 갈등을 꾹 참고 지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혼자가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해서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2. 문제는 자기 부정입니다. 아래 문장 중 하나라도 자주 떠오른다면 이미 관계에서 자신을 잃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뭐. 지금이라도 잃으면 나는 진짜 혼자야. 저 사람 성격 원래 그래. 나는 외로운 거 못 참아. 이런 생각은 일시적으론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내면에 쌓이는 억울함, 피로감, 불만은 결국 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일수록 더 이상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없게 됩니다. 3. 진짜 건강한 관계는 솔직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부자처럼 사는 70대들은 오히려 관계를 좁히고 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몇 명만 있어도 괜찮다. 대신 그 사람들 앞에선 내가 나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잘 보이려 하지 않고 부탁받아도 거절할 수 있고 피곤하면 오늘은 좀 쉬자 할 수 있는 관계. 진심을 말할 수 있는 거리. 그게 바로 노년의 품위와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관계의 조건입니다. 4.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친구 다 끊으라는 말입니까? 자식한테도 거리 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연락 없을 땐 미안해하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놓아주기. 친구가 힘든 얘기만 반복할 땐 의무감이 아니라 한계를 말해보기. 형제, 친척, 이웃 관계도 내가 계속 손해보는 쪽이라면 예전과 같은 강도는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가 평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시기입니다. 5. 관계의 질이 나의 인생 질입니다.
관계 때문에 속상한 날은 하루가 다 무너지죠. 계속 그 사람 말이 떠오르고 억울하고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심하면 밤잠까지 설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전체를 갉아먹는 생활 독소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맞는 거리에서 소통하기 시작하면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지고 내 일상 전체의 분위기까지 달라집니다. 6. 실천법 관계 다이어트 3단계. 1단계 불편했지만 참았던 관계 목록 쓰기. 억지로 맞췄던 사람들, 대화할 때 피곤했던 사람 정리. 2단계 한동안 연락하지 않기. 일부러 끊지 말고 두기. 3주에서 한 개월간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건 끊어도 되는 관계. 3단계 진심으로 편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기. 오히려 잊고 있던 내 사람이 돌아옵니다. 이 관계들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둘째, 실수 정리. 70대의 흔한 실수는 관계를 지키려다 스스로를 잃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정작 나는 사라지고 감정은 병들고 삶은 피로해지는 실수. 지금이라도 누가 중요하고 누가 소모적인 관계인지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삶으로 바뀝니다. 셋째, 건강보다 자식 도움을 먼저 기대하는 태도. 아프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그래도 자식이 나를 버리진 않겠지.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자식이 챙겨줄 거야. 70대가 되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자식의 도움을 너무 믿고 건강관리를 뒤로 미루는 태도입니다. 겉으론 괜찮다 하면서도 속으론 언젠가는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가 가장 큰 착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식은 나를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현실 기준. 지금의 40에서 50대 자녀 세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정, 자녀 교육, 노후 준비로 이미 벅찹니다. 직장 일, 육아, 집안일로 정신적 여유조차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여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래도 자식이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건강을 방치하고 병을 키우고 예방보다 병원비를 먼저 맞닥뜨리게 되면 그 결과는 자식도 부모도 모두 무너지는 상황이 됩니다. 2. 건강은 한순간에 잃고 오랜 시간에 걸쳐 무너진다. 70세 이후 건강은 단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불편하다 해서 시작합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다. 잠이 잘 안 온다. 입맛이 없다. 어지럽다. 한쪽 팔이 불편하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괜찮겠지. 이 나이엔 다 그렇지 하며 넘기다 보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짜로 자식에게 기대해야 하고 몸을 의지해야 하고 병원비로 통장을 비우게 됩니다. 3.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오히려 존중받는다. 역설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더 오래 깊이 존중받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챙기고 병원 예약도 스스로 하고 약 복용도 꼼꼼히 하고 운동과 식단도 일정하게 지키고 이런 부모는 자식 입장에서 정말 멋진 어른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런 부모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의존은 피로를 부르고 자립은 존중을 부릅니다. 4. 건강을 외면하는 실수. 이렇게 시작됩니다. 치과는 비싸니까 나중에. 무릎 아픈 건 원래 그런 거야. 이 나이에 뭐 하러 운동을 해. 약은 가능한 한 안 먹는 게 좋아. 그 돈이면 자식이나 손주나 도와주지. 이런 말들 자주 하시죠? 이건 건강을 포기하는 습관이자 결국 자식에게 부담을 넘기는 시발점입니다. 5.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건강을 챙기는 실천법. 매달 병원 1회 정기 방문. 이상 없어도 체크하는 습관. 건강은 빨리 발견할수록 싸게 잡힌다. 1일 30분 걷기. 무릎이든 허리든 걷지 않으면 무너짐. 날씨에 따라 실내 걷기,
쇼핑몰 산책도 오케이. 건강한 음식 기본 루틴 정착. 소식 천천히 정해진 시간. 무조건 좋은 음식보다 나에게 맞는 음식 우선. 자식에게 내가 알아서 할게의 한마디. 도움을 받기보다 부탁 안 하는 부모가 더 멋집니다.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큽니다. 6. 건강을 챙기는 게 돈보다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건강 챙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이 더 많이 나가고 심지어 시간과 체면까지 잃게 됩니다. 입원하면 병원비만이 아닙니다. 간병비, 자식 출근 차질, 손주의 생활까지 영향. 치료가 길어지면 통장 잔고뿐 아니라 가족의 감정까지 소모됩니다. 그래서 70세 이후 가장 현명한 투자는 몸에 대한 작은 투자입니다. 셋째, 실수 정리. 70대가 흔히 빠지는 실수, 그건 바로 건강보다 자식 도움을 먼저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식도 힘들고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몸은 늦게 돌봐 더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몸, 내 일상, 내 건강 루틴을 자식보다 먼저 챙기세요.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도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가장 큰 배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실수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셨나요? 첫째,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습관. 둘째, 관계를 유지하려다 자신을 잃는 태도. 셋째, 건강보다 자식 도움을 먼저 기대하는 마음. 이 3가지는 아무렇지 않게 시작되지만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실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3가지만 바로 잡아도 70세 이후의 인생은 훨씬 더 여유롭고 당당하고 자존감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꾸자라는 결심,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그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현실적이고 필요한 노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